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거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마이너에 대한 부분들이죠. 소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좀 결여돼 있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분야가 후진적이고요, 영세적이고요,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장애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애인들 하게 되면은 가장 주장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동수단, 이동권의 보장을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동권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요, 장애인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어렵고요, 정규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퇴근할 때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동수단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에만 앉아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요, 또 일자리는 물론 쉽지도 않지요. 이런 상태에서 집에만 있게 되면 건강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사회성이 결여가 되면서 사람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일반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장애인이 발생하는 비율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90% 이상이 후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받는 장애인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동권의 보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권이 그만큼 장애인의 척도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데요,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장애인 택시도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수가 워낙 적습니다. 따라서 예약을 2, 3일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된다든지, 바로 우리가 요새 같이 쉽게 택시를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또 오는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요, 또 찾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 보니까 장애인 택시 보급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한번 보시면은 중간쯤에 장애인 리프트를 내리는 장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장비 쓰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의 장애인이라도 있게 되면은요, 정거장에서 4, 5분 정도 지체를 해야 되겠죠. 내리고 올리고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 똑같습니다. 간단치 않겠죠? 지하철 물론 요새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타고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요. 근데 한번 이웃 일본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은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미리 역에다 연락을 하게 되면은 영무원이 나와서요, 휠체어를 끌고 같이 내려가 줍니다. 그리고 타는 입구 자체에 틈이 넓으면은요, 거기에 자동보다도 이 연결대를 다리를 놓고요, 휠체어를 건너가게 만들어주고 안에 탑승객 사람들이 전혀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이런 여유에 대한 것들은 일반인들이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죠. 국내는 어떻습니까? 지하철, 버스 아무것도 이용할 수가 없겠죠.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애인 차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동권에 대한 부분들은요, 장애인 택시도 한계가 있고요, 또 일반 대중교통수단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장애인 자가용입니다. 자가용을 활용하게 되면요, 얼마든지 이 본인의 이 틀에 맞게끔 이 장애인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시간도 가장 단축할 수 있으면서 남의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자가용으로요, 장애인 시설을 갖춰서 이동한다는 거 간단치 않다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자가용이에요. 휠체어 시설뿐만이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다리를 못 쓰는 분들은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을 못 밟기 때문에 이걸 대신해서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핸들 컨트롤 장치를 운전석 옆쪽에 달아야 됩니다. 손으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역시 이런 차량을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얼마든지 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뇌병변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도, 중증 장애인들도 정신만 멀쩡하면은요, 그 해당되는 차를 가지고 와서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요, 자기 자가용을요, 본인의 장애 정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000만 원이니까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요,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차별화시켜서 적게 주거나 또는 훨씬 더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정 금액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어떤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돈이 되고 남는 내가 먹는 돈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1억이 들어가는데 1,000만 원만 보급해주면요 9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 자동차의 장애 특수장치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요 국내에서 중소기업 두세 군데가 이러한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또 구조 변경도 해주고 있지만은요 상당 부분의 컴퓨터 응용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가격은 2천만 원인데요 보통 7, 8천만 원어치 장애인 특수시설을 장착을 해서 1억 원짜리 자가용 장애인차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야 편하게 할 수 있지만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되겠죠. 따라서 영국부터 시작을 해서 뭐 스페인이라든지 미국, 일본 등 이런 선진 국가들은요 장애인차 개조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의 법적 제도적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면서요 문턱을 많이 낮춰주고 또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지원 금액도 틀리게 해주고요. 또 융자를 해준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분명히 벤치마킹 해야 될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수를 위한 배려, 마이너를 위한 배려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의 잣대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본을 예를 많이 드는데 물론 이제 일본 요새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얘기 언급하는 것 자체를 지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일본 도쿄의 빅사이트라는 데 가보게 되면은요 도요타가 자기네 어떤 차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각종 시승도 하고 또 실제로 차를 파고 살 수도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클래식카 전시장도 있고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도요타 차가요. 일반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한 20가지 정도의 장애인 차가 전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나오는 수준 장난 아닐 정도로 수준이 상당히 높죠.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를 한번 보십시오.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제작사에 비해서 한두 단계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디자인부터 옵션부터 실내외 장비 또 가격 연비 모두 뛰어나서 가성비가 상당히 높죠. 그 중에서 장애인 차로 개조할 수 있는 부분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소울 같은 경우도 아주 좋고요. 승합차, 카니발, 스타렉스 같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이 승합차 종류들은요 장애인차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장애인차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정부가 또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련 부서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겠죠. 구조 변경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연구 개발에 대한 것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또 환경에 대한 것들은 환경부고요. 또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또 산하에는 국립재활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장애인 복지공단도 해당이 됩니다. 관련 부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또 도로교통법정은 경찰청이니까 행안부에 관련돼 있겠죠. 얼마나 많은 관련 부서가 융합이 돼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 구조 변경 같은 거 할 때도요 중소기업에서 장애인 차를 만들다 보니까 불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니발 3 모델 지금 이용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후륜 현가 장치가 자동차의 어떤 달리기 성능 또 곡선 구간의 차의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안전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현가 장치를 잘라내고요 뒤에다가 리프트 자동 이동 장치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으로 잘라낸 거거든요.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노력, 정부가 당연히 기준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이동권 보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어떤 통합적인 역할, 또 구조 변경, 불법 구조 변경 분명히 없어야 되겠고요. 또 관련 중소기업 올인해서 좀 도와주는 역할, 또 현대차 그룹 같은 국내 굴지의 제작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장애인차 구조 변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다양한 차종에 나와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